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별나지 않은 겉모습을 가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품고 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도시의 변두리, 강변을 따라 길게 늘어선 재활용 집화장, 거기에서 50년을 보낸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름은 박종태, 72살의 노인입니다. 아침 6시, 종태가 집화장의 낡은 창고로 향합니다. 손에는 낡은 천으로 감싼 어떤 것이 들려 있습니다. 어제 수거해온 물건이겠지요. 강변의 차가운 바람이 그의 옷깃을 헝클어집니다. 30년 된 회색 작업복, 수없이 누더기를 뗀 그 옷은 더 이상 제 색깔을 잃었습니다.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소복이 박여 있고 얼굴에는 시간이 만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만은 다릅니다. 어딘가 반짝이는 빛이 있습니다. 창고 안에 들어선 종태는 천천히 물건을 풀어냅니다. 그것은 바이올린이었습니다. 혀는 몇 개가 끊어져 있고 나무 몸체는 흠집으로 얼룩져 있으며 활은 완전히 휘어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버려지는 것이 맞는 악기입니다. 하지만 종태의 손이 그 악기를 만지는 순간 뭔가 달라집니다. 어떤 경외감 같은 것이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 스며듭니다. 마치 자신의 아이를 대하듯 정성스럽게 악기를 살펴봅니다. 고생 많았네. 종태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누군가는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살려낼 수 있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손에 집힌 작은 칼로 종태는 바이올린의 몸체를 조심스럽게 다듬기 시작합니다. 30년간 매일 반복해온 동작입니다. 정확하고 우아하고 마치 무용을 추는 것 같은 동작. 이곳 창고에서 종태가 해온 일은 버려진 악기들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 일본에서 배운 목공과 악기 복원 기술, 그것을 가지고 그는 매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버려진 악기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피아노, 기타, 플루트, 색소폰, 그리고 바이올린, 모두 한때는 누군가의 꿈이었을 악기들입니다. 모두 한때는 따뜻한 손으로 연주되었을 것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버려졌습니다. 종태는 이 버려진 악기들을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종태의 손이 계속됩니다. 현을 교체하고 칠을 다시 하고 음향을 조절합니다. 모든 작업이 마치 의식처럼 진행됩니다. 그의 얼굴에는 집중과 사랑이 함께 흐릅니다. 그리고 7일째 아침, 종태는 새로이 태어난 바이올린을 들어 활을 댑니다. 첫음, 그 음색은 깨끗합니다. 마치 50년을 잠자고 있던 영혼이 깨어나는 듯합니다. 음악이 창고를 채웁니다. 누구도 들을 사람이 없는 이 창고에서 종태는 혼자 그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다시 살았구나. 넌 다시 살았어. 그로부터 3개월 뒤, 도시의 중심부 무지개다리 근처에 위치한 음악학원, 이름은 음악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학원입니다. 피아노를 배우려면 3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바이올린은 여름방학 특강이 매진되는 곳입니다. 학원 원장은 45세의 여인 김지연입니다. 서울에서 음악 석사를 받았고 외국에서도 잠시 살았던 엘리트 음악가. 그녀는 음악 교육에 대해 깊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은 귀족의 예술이야. 그녀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음악 교육은 정제된 환경에서만 가능해. 수준 높은 학생, 수준 높은 강사, 그리고 수준 높은 악기, 이 셋이 모여야 비로소 진정한 음악이 탄생한다고. 학원의 모든 악기는 고가의 것들입니다. 이탈리아산 바이올린, 독일산 피아노, 오스트리아산 첼로, 모두 수천만 원대의 악기들입니다. 학생들도 철저히 선별됩니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 음악적 재능이 이미 증명된 아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품위가 있는 아이들만 받습니다. 어느 날 종태가 이 학원의 문을 엽니다. 옷은 여전히 누더기입니다. 작업복 위에 검은색 점퍼를 대충 걸쳤고 발에는 작업용 장화를 신고 있습니다. 손에는 자신이 복원한 바이올린이 들려 있습니다. 접수처의 젊은 직원이 눈을 찡그립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바이올린 수업을 받고 싶습니다. 종태의 목소리는 낮지만 명확합니다. 저희 학원은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고요. 상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직원이 예의를 차리지만 그 눈동자에는 거부감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악기를 직접 준비하셔야 하는데, 그는 종태가 들고 있는 악기를 본 순간 코웃음을 낼 뻔합니다. 그 악기는 명백히 저가의 악기입니다. 아니, 거의 폐기 물건처럼 보입니다. 먼저 원장님과 상담을 받으시겠어요? 이것도 본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직원은 이 낡은 노인을 빨리 내보내려는 생각에 원장실로 향합니다. 얼마 뒤 원장 김지연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단 몇 초 만에 종태를 판단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학원은 수준 높은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어르신 악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어디서 배우셨어요? 독학입니다. 원장은 입꼬리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더욱 어렵겠네요. 저희는 이미 음악적 기초를 갖춘 분들만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악기도. 그녀는 종태의 바이올린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에는 연민 또는 경멸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형편한 악기라 교육에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종태가 말합니다. 그럼 이 악기로 한번 연주해도 될까요? 수준을 판단하신 후에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원장은 거절하려다 뭔가 느낍니다. 이 노인의 눈빛입니다.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채 3초도 되지 않는 감정입니다. 곧 그녀의 자존심이 그것을 누릅니다. 좋습니다. 한 곡 연주해보세요. 학원 강습실로 이동합니다. 피아노, 거울, 그리고 고가의 악기들로 가득한 실내. 그곳에서 종태는 악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처음 음을 냅니다. 강습실 안의 모든 것이 멈
멈춥니다. 음악은 흐릅니다. 바이올린은 노래합니다. 그것은 낡은 악기에서 나오는 음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 자체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변합니다. 그녀는 음악을 압니다. 진정한 음악과 가짜 음악의 차이를 압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듣는 것은 진정한 음악입니다. 곡이 끝나고 나서도 한참을 침묵이 흐릅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음악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느 대학을? 하기는 없습니다. 다만 50년 동안 음악과 함께 살아왔을 뿐입니다. 50년이라고요? 네, 지금껏 버려진 악기들을 복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악기를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음악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원장은 처음으로 이 노인을 제대로 봅니다. 낡은 작업복 위로 보이는 그의 손, 그 손에는 칼과 톱질로 만들어진 굳은 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악기를 다루는 방식은 너무나 섬세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원장이 의자를 권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어요? 당신이 정확히 뭘 해왔는지.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종태는 자신이 해온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버려진 악기들을 집화장에서 수거하고 정성스럽게 복원하며 그 과정에서 음악을 배웠다는 것.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지만 악기의 음향을 되살리는 그 과정 자체가 음악을 가르쳐줬다는 것. 원장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 노인은 음악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악기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왔을까요? 혹시 악기를 팔려고 오신 건가요? 종태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저는 단지 한 가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여기 학원에 정말 수준 높은 음악 교육이 있는지 말입니다. 원장은 이 질문에 약간 자존심이 상합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음악을 배웠고 최고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뭐요? 저는 음악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악기의 본질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원장이 다시 한번 이 노인을 응시합니다. 그 순간 원장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학원의 강사 중 한 명인 이경준입니다. 이 강사는 한국 음악계에서 이름난 사람입니다. 음악대 교수 출신이고 정기 연주회도 하며 여러 콩쿠르의 심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장님, 저 지금 학원 앞 카페에 있는데 중요한 사람 한 분이 오셨어요. 오는 길이라고 했는데 누구세요? 장종태라고 하시는 분. 예술의전당 기금을 만드신 그 종태 선생님 맞나요?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장종태, 그 이름이 한국 음악계에 의미하는 바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는 50년 전 한국을 대표하던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서방음악회를 개최하고 국내 음악 교육을 발전시킨 거인. 하지만 그는 30년 전 호련히 공개 활동을 멈췄고 이후 그 행적을 감춘 채 살아왔습니다. 모두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해외로 나갔거나. 하지만 그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강변의 집화장에서 버려진 악기들을 복원하며. 원장은 천천히 종태를 바라봅니다. 당신이 정말 장종태세요? 네, 이제는 그런 이름이 별로 의미가 없지만요. 왜 음악을 그만두셨어요? 왜 사라지셨어요? 종태가 창문을 통해 멀리 강을 바라봅니다. 음악이 선의의 경쟁이 되고 명예가 되고 돈이 되어갈 때 저는 음악의 영혼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악기들을 복원하셨다고요? 네, 버려진 악기들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살아있고 싶었습니다. 그 음악을 다시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다시 살리는 과정이 정말 음악이었습니다. 원장은 이 노인의 얼굴을 다시 봅니다. 낡은 겉모습 뒤에 있는 그 영혼의 깊이를. 그렇다면 왜 여기에 오셨어요? 최근에 한 학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재능 있는 학생이라고. 저는 그 학생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누구요? 연우라는 학생입니다. 원장의 얼굴이 또다시 변합니다. 연우는 학원의 최고 수재입니다. 모든 콩쿠르에서 1등을 하고 국제대회에서도 입상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최근 몇 개월간 이상한 신경증에 걸렸습니다. 음악이 자신의 삶을 짓누른다는 감정, 경쟁에 지친다는 느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이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지 의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우를 아세요? 아니요. 하지만 그 아이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런 학생의 눈은 배웁니다. 저도 한때 그런 눈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종태는 연우를 만납니다. 연우는 19살의 여학생입니다. 회색 스웨터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고 얼굴에는 어딘가 피로함과 무거움이 묻어 있습니다. 어르신이 저를 만나고 싶으셨다고요? 네. 당신은 바이올린을 좋아하나요? 연우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누구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이올린을 잘하는 것과 바이올린을 좋아하는 것은 다릅니다. 종태가 계속합니다. 당신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은 음악을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음악을 계속하셨어요? 지쳐지지 않았어요? 종태가 아이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저도 한때 지쳤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손 놨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손 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음악과 만났습니다. 다른 방식이요? 네, 버려진 악기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종태는 아이에게 자신의 바이올린을 건넵니다. 연주해보세요. 연우가 악기를 받습니다. 외관상 이 악기는 매우 형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손의 지분이 뭔가 다릅니다. 따뜻합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이 정성스럽게 만진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연우가 첫 음을 냅니다. 그리고 그 음색에 자신도 놀라갑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음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따뜻한 음이 가능할까요? 이 악기는 버려진 악기입니다. 누군가 버린 악기가 10년 동안 집화장에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다시 살렸습니다.
어떻게요? 사랑으로. 그 악기가 다시 노래할 수 있다고 믿고 정성스럽게 손을 대고 기다리고 다시 손을 대고 그렇게 해서 살렸습니다. 연우가 연속으로 음을 냅니다. 각각의 음이 마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 이 악기와 저희 학원의 고급 악기 뭐가 다른 거예요? 가격은 다릅니다. 하지만 음악은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버려진 악기의 음악이 더 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악기는 죽음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악기에 배어 있습니다. 당신이 연주할 때마다 당신은 그 악기의 되살아남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연우는 오랜 시간을 이 악기와 함께합니다. 제가 음악을 계속해야 할까요? 그건 당신이 정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은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종태가 아이의 눈을 봅니다. 음악은 경쟁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악기와의 대화, 청자와의 대화,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의 대화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대화를 즐길 수 있다면 음악은 당신의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원장 김지연은 학원의 모든 강사를 소집합니다. 다들 알겠지만 저희 학원을 방문해주신 장종태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사들의 표정이 변합니다. 장종태요? 그 전설의 그분? 네, 그렇습니다. 원장이 계속합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학원에 하나의 제안을 주셨습니다. 버려진 악기들을 수거해서 학원에서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기들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한 강사가 반박합니다. 저희는 고급 악기로 고급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버려진 악기 따위로는 그 버려진 악기에서 나온 음악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요? 원장이 말을 끊습니다. 당신들도 들었잖아요. 그분의 연주를. 강습실에서 녹음된 종태의 연주가 다시 한번 흘러나옵니다. 강사들은 침묵합니다. 그 음악의 깊이 앞에서 그들의 이의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장이 덧붙입니다. 연우가 변했어요. 수업 후 처음으로 행복해 보입니다.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즐기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닐까요? 3개월 뒤 음악학원은 조용히 변했습니다. 강습실 한쪽에는 버려진 악기들이 들어왔고 종태가 주일 몇 일을 와서 학생들에게 악기 복원과 음악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연우는 이제 공식 무대 대신 작은 공연장에서 선택적으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때론 버려진 악기를 새 것처럼 만든 악기로 연주하고 때론 새 악기로 연주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음악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기술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뭔가 따뜻함이 들어찼습니다. 어느 공연장에서의 일입니다. 연우가 버려진 악기로 유명한 곡을 연주합니다. 관객들은 처음에 약간의 의아함을 느낍니다. 그 악기의 외관이 낡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음악은 흘러나옵니다.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마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버려지고 절망했다가 다시 살아나 노래하는 악기의 이야기. 관객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합니다. 미친 듯이 박수합니다. 무대 옆 종태와 원장은 함께 연우의 공연을 봅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이 말합니다. 저는 음악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수준, 등급, 명예, 그런 것들로만 음악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종태가 고개를 흔듭니다.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다만 음악이 뭔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음악이 뭔가요? 사랑입니다. 악기에 대한 사랑, 음악에 대한 사랑, 그리고 청자에 대한 사랑, 그것이 모여야 진정한 음악이 탄생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종태는 학원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에 한두 번 여전히 와서 학생들과 함께 악기를 복원하고 음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 학생이 종태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왜 공개 활동을 멈추셨어요? 그렇게 훌륭한 음악가가? 종태가 오랜 침묵 후 대답합니다. 저는 마지막 공연 후 깨달았습니다. 그 공연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요. 박수를 받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돈을 버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 음악을 했다는 걸요. 그래서 떠나셨어요? 네. 그리고 강변의 집화장에서 정말 음악이 뭔지 배웠습니다. 뭔가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순수한 대화, 버려진 악기와의 대화, 그것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 그것이 음악의 본질입니다. 학생이 묻습니다. 혹시 지금이 행복하세요? 종태의 얼굴에 진정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네, 지금이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음악과 올바르게 만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종태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낡고 버려진 것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순수한 사랑과 대화라는 것을 말입니다. 종태는 강변의 집화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버려진 악기들을 복원하면서, 하지만 이제 그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포기된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음악학원은 조용히 변했습니다. 모든 악기가 비싼 것만은 아니게 되었고 학생들은 더 이상 순위와 성적만을 위해 음악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우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다시 음악의 기쁨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음악의 진정한 가치는 악기의 가격이나 자신의 순위에 있지 않다는 것. 음악의 진정한 가치는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진심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 주변에 가장 낡고 초라해 보이는 것 속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눈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랑할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